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어떤 학생인지 한번 궁금하군요. 자, 살펴보죠. 자, 우리 친구 장래 희망이 어떤 건지 먼저 궁금한데요.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2 학생입니다. 주요 교과 내신도 살펴보죠. 네, 주요 교과 평균은 1.57 등급이고요. 3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채점 예상 점수 국소탐 평균 2.2 등급이고요.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학급 반장으로 활동을 했네요. 자, 다음 봉사활동과 독서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116시간이고요. 독서는 총 19건이네요. 동아리 살펴보죠. 동아리 활동은 체험 수학 동아리, 수학 멘토 자율 동아리, 교사 희망 자율 동아리 등에서 활동했고요. 마지막으로 수상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은 교과 관련 5건, 창체 관련 6건, 인성 관련 3건 등 총 14건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학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네, 진학하고 싶은 1순위 대학,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어렵게 연결이 됐네요, 선생님. 네.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초등교육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초등교육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사가 꿈이었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교육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희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초등교사라는 꿈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말도 정말 또박또박 잘하네요. 자, 우리 친구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1점 중반대 우수한 성적인데 자,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진학이 가능할지 우리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1.5등급이고요. 수학이 1등급, 영어 2.5등급, 사회 1.25등급, 과학 2등급으로요. 주요 교과 평균 1.57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성적의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수학은 잘합니다. 꾸준히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제 다소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모의고사 점수도 말씀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2018년이죠. 3월 지난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는 아마 성적표를 받았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예상 점수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가 2등급이고요. 수학 나영이 1등급, 영어가 2등급, 그리고 한국사가 1등급, 사회문화가 3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으로요. 국어, 수학, 탐구 3개의 영역의 평균 등급이 2.2등급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요. 지난 11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와 좀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다소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꾸준히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교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교과 성적으로 봤을 때 희망대학에 진학 가능성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1학년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좀 살펴봐지는데요. 일단 저희가 우리 학생이 가고 싶은 서울교대에서부터 이제 몇 개의 교대에 지난 그 합격자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은 보니까 합격자 사례에서 1등급 초반입니다. 이래서 1.3등급까지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합격자 사례도 역시 이래서부터 1.5등급인가 상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교원대, 요거는 이제 2017학년도인데요.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에 대학에서 직접 발표한 합격자 결과를 보니까 평균 한 1.2등급 정도가 되고요. 최저 1.4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교대 초등교육과의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의 합격 사례를 보니까요. 여기는 평균 한 1.5등급이면 합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1학년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과정을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간다면 아마 내신 성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라는 서울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우리 학생 성적도 사실 우수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1등급 초반대까지 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네요, 선생님. 네. 선생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이 올해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전략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학생 보면요, 수학 성적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잘못 보면 이 자연 계열에 혹시 공대나 또는 이제 자연과학대학 쪽으로 가야 될 학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학 성적이 상당히 좀 우수한데요. 일단 이제 2학년에 접어들어서는 전 과목에서 1등급의 목표를 좀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다소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1학년 성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국어가 이제 1학년 1학기 2등급에서 2학년 2학기 때 이제 1등급으로 향상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잘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목표를 1등급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마 영어 같아요. 영어는 우리 학생이 이제 부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과목인데 1학년 1학기에 이제 2등급에서 2학기로 가면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1학년 과정에서 보면 3등급 과목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또 유일하게 2학기 때 영어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부터 조금 더 영어 과목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어 과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또 영어 교과 담당 선생님이랑 학습 상담을 좀 받으면서 영어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학생이 미리 단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교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 과목 성적을 다 관리하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 과정에서 한 과목이라도 좀 소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한 과목이라도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우리 학생부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텐데 혹시 학생이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물론 우리 학생이 아킬레스건인 것 같은데요. 영어 과목 성적이 낮아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영어 과목의 좀 부진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학생에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학생 듣고 계시죠? 네. 예, 영어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요.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이 영어 과목의 부진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좀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됐는지 좀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공부 방법을 좀 연구해보고 있는 상태예요. 예. 혼자만의 어떤 연구도 필요해 보이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 학교의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과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조금 해법을 찾았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열심히 한 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신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선생님,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도 살펴보셨을 텐데요. 정시 경쟁력, 우리 친구 어떤가요? 이 학생도 이제 정시도 상당히 지금 성적이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내신과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의 이제 영역별로 모의고사의 성적을 보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전국 단위 시험인데 전국 단위 시험에서도 국어, 수학, 탐구 세 개 영역 기준으로 보니까 상위 한 3% 정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하는 학생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쨌든 지금 내신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2학년부터는 수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해나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3월 학평 성적으로 보면은 수학, 국어, 사탐 순으로 이제 우수하고요. 절대평가 기준입니다. 영어도 사실은 이제 2등급, 한국사 1등급인데 영어 2등급이 아까 이제 내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에서도 뭔가 조금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1학년 때 이제 3월, 6월, 9월, 11월 4차례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미세하게,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 9월과 11월로 오면서 2학기 때는 성적이 매우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좀 해볼 수가 있고 수능은 적응을 지금 잘 해나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수능 성적도 참 좋네요. 앞으로도 정시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내신에 비해서 수능의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어 성적이 상당히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어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문제풀이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답 찾는 훈련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이라든지 또는 답지를 통해서 연속 선상에 놓고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또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뭔지 이런 것을 좀 알아내는 연습을 좀 하면 성적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능 영어를 보니까 4번, 3월, 6월, 9월, 11월 4번 시험에서 원점수가 83에서 86점이에요. 이것도 보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대략 한 5개 정도로 틀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으로 향상 90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2문제, 3문제를 더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성적 분석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습 방법에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변화를 한번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갔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수능 출제의 전반적인 기조는 영역별로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전체 문학 출제에서 고난도 뭐 3개 내외 정도로 실제로 1등급이냐 만점이냐의 변별력을 두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항에 대한 실수는 좀 줄여가면서 고난도 문항에 대한 훈련,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에 대한 훈련들을 이제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될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그 성적을 보니까 1학년 때는 보니까 우리 학생이 과학 탐구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했는데 이제 2학년에 와서는 교대를 좀 희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사회탐구로 바꾸면서 사회탐구 안에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 성적이 아직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금 소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깐깐한 기준으로 보면 정시 모집 이제 건대, 동대, 홍대 정도에 지원하면 합격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탐구 성적이 이제 3등급, 4등급 좀 부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크게 이제 생각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교과에 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학습 상담입니다. 자,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합격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많이 받는 조언이 바로 성적 향상에 관한 걸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성적을 좀 쑥쑥 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김태용 선생님, 우리 네. 학생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신 성적을 어떻게 하면 잘 올릴 수 있는지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한 20년 경력 중에 제일 많이 저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내신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저도 학생들한테 좀 내신 올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요. 가장 큰 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능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공부해야 할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면에 내신 같은 경우 1년에 4번 치지 않습니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고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내 정규 교사 기간을 앞두고서 한 4주 전 정도에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신 성적의 최상위권을 이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바로 범위가 발표가 전 과목이 발표가 나면 바로 이제 시험에 돌입을 하는데요. 그 올해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4주 정도 준비를 하는 것 같고 평균 한 3주 정도 준비를 하는 걸로 거의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미리 따로 준비를 하고 더 좀 철저하게 암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고사 준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얼마나 하십니까? 보니까 그 뭐 당일치기, 뭐 분치기, 초치기 이런 용어들에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미리미리 3주, 4주 전에 내신 성적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신을 좋게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되면 중간고사가 시작될 텐데 아마 4월 초 중순 정도까지는 아마 모든 과목의 범위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차분하게 잘 세워서 한 3주 정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결실을 좀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괜히 찔리네요. 벼락치기 이런 거요. 여러분들 계획을 잘 잡아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고요. 우리 학생 4월 첫 중공고사도 또 앞두고 있을 텐데요. 꼼꼼하게 학습 계획 정하셔서 목표하는 성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선생님이 평가하는 강점과 약점은 어떤지 비교해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 상승세인 전교과 성적, 그리고 새로 개설한 자율 동아리 활동이고요. 자, 선생님께서 본 강점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자율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입니다. 우리 학생은 부족한 교내상과 우수해 보이지 않은 학생부 내용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부족한 교과 관련 수상 실적, 그리고 수학이 배제된 2학년 동아리 활동을 약점으로 보셨네요.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평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호 선생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학년 학생인데도 본인의 진로를 확실히 정해놓고 거기에 방향을 맞췄어요.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본인은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으로서 연기를 희망했었던 것 같은데 교대의 목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인문계 쪽으로 틀어서 아마 2학년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에 보니까 생기부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제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은 충분히 교사가 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가능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강점이라면은 자율 동아리 활동하고 그다음에 봉사 활동이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교대에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자율 동아리 활동은 잘 갖췄어요.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수학 과목을 학교에 있는 창체 동아리 활동 말고도 여기 나와 있는 자율 동아리로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즉 동료를 가르칠 수 있는 또래 학습 도우미 활동을 했고, 또 하나는 수업 시연도 하면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봉사활동도 교내에 있는 봉사활동을 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직접 가서 방문해보고 그곳에서 학생들, 특히 어린 아동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교회 개인 봉사활동을 축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밖에서 하는 활동들 중에서도 보면은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 우리 학생의 교대를 지망하는 데 강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 스스로가 강점이라고 평가했던 자율 동아리 활동을 선생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서 공개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약점에 대한 보완책 분명 있겠죠, 선생님? 네, 우리 학생 걱정을 했었던 대목이 수상실적인데 사실 1학년 때 수상실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갖췄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수상실적, 비교과와 관련된 수상실적, 인성과 관련된 수상실적도 갖춰져 있어요. 다만 이제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군으로 봤었을 때 교과와 관련된 수상실적이 조금 모자라서 우리 학생도 수상실적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학년 아니겠습니까?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간 2학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학년 때 올 한 해 충분하게 교과 성적을 올리게 되면은 자연히 교과 수상실적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축으로 공부를 하면서 교과 수상실적도 같이 끌어낸다라는 기분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보완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1학년 때 수학이 좋아서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인문계 쪽으로 왔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교사가 되고자 하는 희망 동아리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수학을 하고 싶은데 동아리가 매치가 안 될 거예요. 미스매치 되는 그런 과정을 본인이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창체 동아리는 본인이 학교 안에서 인문과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자율 동아리에서 1학년 때처럼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모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동아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우리 학생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네. 예. 보니까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2학년 문과 쪽으로 왔잖아요, 이제. 그죠? 네. 올해 동아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체 동아리는 이미 정해졌을 것 같은데 동아리를 어떻게 들었나요? 정규 동아리는 교사 관련 동아리에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체 동아리를 교사와 관련된 동아리로 들었으면 참 다행이고 이제 자율 동아리로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멘토-멘티 동아리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학생이 참 야무지게 잘하고 있었네요. 잘했어요, 보니까. 우리 학생부의 강점 그리고 약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유성우 선생님,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부 제가 꼼꼼히 좀 살펴봤습니다. 네. 1학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좀 빛나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잡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봉사활동입니다. 이 봉사활동은 사실은 무심코 넘어가기가 쉽고 일성고등학교에서도 이 봉사활동 영역을 빈칸으로 내모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봉사활동을 잘 엮다 보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1학년 때 봉사활동 영역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요. 학생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센터에 그냥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동센터에 가서 아동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그 아동들에게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칭찬 편지도 써보고 영어 동화책도 만들어보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거는 그냥 보통 학생들이 아동센터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오고 그만 끝나는데 학생이 느껴서
이 학생이 교대를 희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인성이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칭찬 편지 쓰고 영어 동화책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했다는 것이 또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써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려가지고 2학년 때도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 그 봉사활동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엮어서 3번에다가 그 나눔 배려가 들어가는 3번 항목에다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봉사활동도 아주 주체적으로 하는 학생이었고요. 네네. 우리 학생 봉사활동 내용을 자소서 3번 문항에 활용하면 좋을 거란 조언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학생부에서 주목할 부분 또 어떤 부분이에요? 네, 이제 두 번째 우리 학생이 자율동아리입니다. 사실 이 자율동아리는 요즘에 이제 화두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자율동아리가 이제 학생부에 올라가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동아리 활용할 만큼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자율동아리를 생활기록부에 쓰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올해도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자율동아리 활동을 썼었던 것만큼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이 수학과 관련해 갖고 또래 학습 도우미 그리고 멘토멘티 또 활동 등을 했는데 그 안에를 또 들여다보면은요, 지식의 나눔 실천이라든가 조장으로서의 활동이라든가 의견 조율 과정의 리더십 등등을 잘 선생님들이 거기다 써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학생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다 잘 하면은 서류 통과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서류 통과 후에 면접 때 확인하는 내용들이 되니까 3학년이 되면은 이 내용들을 잘 엮어서 서류와 면접과 연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자, 과연 어떤 전형의 진학 준비도가 가장 높을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목표 대학 전형별 준비도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목표 대학 전형별 준비도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50, 학생부 교과 전형 20, 그리고 정시 전형 30으로 준비도 나왔습니다. 김태용 선생님,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어요.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국수 영사 내신 1학년 때의 경우에는 1.56 정도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게다가 비교과의 경우에도 뭐 독서, 봉사활동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교과 세특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과목 선생님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적어주셨습니다. 또 방법 활동도 많이 들어서 교내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다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1학년 때부터 잘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게 1학년 학생부만 봐도라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이고 그 인문 계열이어서 그 내신 성적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한 1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마지막 모의고사인 작년도 11월 모의고사만 놓고 본다면 나군의 뭐 서울교대나 그다음에 나군의 한국교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면 그 웬만한 교대 1단계 성적은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정시전형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인데요.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그 내신이라든지 비교과 준비도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지금의 자료를 놓고 본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시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정시에도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도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네, 자 김태용 선생님께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그리고 유성훈 선생님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 이치유 선생님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특별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김태용 선생님께서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1단계가 서류 가지고 EBS를 뽑고 2단계에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가 되겠습니다. 수능최저는 국수, 영탐, 4개 영역 등급합이 9등급 이내여야 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자연계 학생으로서 수학, 가형이나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등급합 11등급이 되겠습니다. 탐구역은 2개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와 한문은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으로 1.4인 친구도 합격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때 내신 관리 꾸준히 잘 해본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약간은 좀 그 상향 지원인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대 초반에서 대부분 다 결정이 된 것 같아서 이건 조금 고려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성호 선생님께서는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세 대학은 사실은 우리 학생이 수시를 지원할 때 6개까지 쓸 수 있고 대부분 교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이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지역인재 전형은 사실은 2019 대입 전형에 나와 있고 우리 학생이 해당되는 2020 때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9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학교당 2명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명 안에 들고 나면은 비슷한, 그러니까 1단계 3배수를 뽑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모집 인원이 2018에 20명이었다가 2019에 70명으로 늘었고 2025에는 더 늘 것 같다라는 예측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학생이 학교 안에서 내신 공부를 잘해서 2명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지역인재 선발로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치훈 선생님께서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특별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학생은 교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평가 내용과 이제 일치도가 상당히 높고요. 전공 적합성과도 상당히 이제 일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6개의 아마 수시 카드를 지원을 하면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도 학생부 종합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카드로 하나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이번에 제가 진로 지금 종합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나 알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게 자세히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